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국가예산 심의가 마무리된 가운데 군산시 확보액은 1조 1,330억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증액분을 감안하면 10년 연속 1조 원을 넘기게 됩니다. 익산의 민간 특례공원 규모 가운데 가장 큰 수도산공원이 준공됐습니다. 수도산공원은 전체 면적 가운데 76%가 녹지로 환원됐습니다. 기재부와 중앙선관위가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맞바꾸면서 내년 상반기에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옛 익산 세무서에 입주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4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내년도 국가 예산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심의가 마무리된 가운데 군산의 확보액은 1조 1,330억 원입니다. 국회 증액분을 감안하면 더 늘 것으로 보이며 10년 연속 1조 원을 넘기게 됩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군산시 내년 정부 예산안은 115건, 1조 1,330억 원. 올해 정부 예산안 8,940억 원보다 2,390억 원이 늘었습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 군산은 재난대응, 정주 여건 개선과 관련해 새로운 사업이 반영됐습니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컸던 시내권 중심의 자연재해 예방 3건, 1,435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나운동 침수 예방 499억 원과 경포천 재위험 개선 459억 원, 신풍지구 풍수해 정비 477억 원 등입니다. 2025년부터 총 3개 사업 약 1,400여 원의 규모의 국고 보조 사업을 추진하고자 작년부터 총력을 다하였습니다. 현재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부 예산안에 최종 반영되어 재난 대응 대전환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 반영도 눈에 띕니다.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대 복합센터 315억 원과 교육발전특구 180억 원, 연도항로 대체여객선 80억 원, 농식품 바우처 52억 원 등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이어 하이퍼튜브와 수소 기반 사업도 처음 시작합니다. 하이퍼튜브 핵심 기술은 내년부터 4년 동안 269억 원이 투입되고 건설기계용 수소 기반 구축은 160억 원의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지난해 잼버리 파행으로 대거 삭감됐던 새만금 SOC 사업은 내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신항만 1,382억 원과 국제공항 632억 원, 인이철도 54억 원, 핵심광물 비축기지 1,151억 원, 용폐수 공동관로 255억 원 등입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예산과 국회 심의에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비가 포함될 경우 예산은 더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화도 국가어항개발사업과 친환경 해양 모빌리티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전북특별자치도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추가적인 예산 확보를 위하여 행정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보다 26% 늘어난 내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확정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대가 2차 전지 핵심 인력 양성에 집중합니다. 군산대는 교육부의 2차 전지 부트캠프 인력 양성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8년까지 사업비 80억 원을 들여 2차 전지 핵심 인력 100명을 양성합니다. 이 사업은 화학공학과와 환경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에너지 신산업학부, 첨단과학기술학부에 적용됩니다. 새만금개발청이 관광레저복합단지를 개발할 사업자를 공모합니다. 새만금개발청은 2,500억 원 이상을 직접 투자해 관광레저용지 공유수변 2.35제곱킬로미터의 관광레저복합단지를 개발할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모에 참여할 사업자는 오는 12월 2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되고 최고 점수를 받은 사업자와 우선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새만금청은 추진 능력과 재무계획을 중점 평가하고 공모에 선정된 사업자는 1년 안에 협상을 완료해야 합니다. 김동구 도의원이 새만금 사업 중단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정부가 사과와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동구 의원은 어제 도의회 임시회에서 지난해 국토부의 새만금 SOC 용역으로 중단된 새만금 사업에 대해 이같이 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용역 결과 새만금 사업에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된 만큼 올해 예산에서 삭감된 SOC 예산을 신속히 복원하고 서둘러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잘못된 정책 결정에 대해 사과하고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지난 5년 동안 예산을 편성하고도 쓰지 못한 돈이 15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전북도가 편성하고도 당해 연도에 쓰지 못한 예산이 15조 5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8번째로 많았습니다. 한 의원은 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결산 검사가 취약하기 때문이라며 회계 법인을 통한 결산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군산 성산면의 공장 부지에 각종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시는 지난달 말 시의회의 공유재산 동의안 의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성산면 산곡리 태평세라미스 공장 매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어 공장과 기숙사 건물 7동을 철거하고 귀농 귀촌인을 위한 교육장과 임시 주거시설, 행정지원센터 등 타운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농식품부 공모에 선정돼 올해부터 5년 동안 134억 원이 투입됩니다. 도내 농민단체와 정치권이 쌀값 폭락에 대한 정부의 추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전농 전북도연맹과 쌀생산자협회 전북본부, 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등은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지난해 4월 쌀값 20만 원대 유지를 약속했지만 지난해 수확기 이후 10개월째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수입쌀 물량 조절과 지난해 재고 물량 시장 격리 확대, 양곡관리법 개정 등 정부 차원의 추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익산의 민간 특례공원 규모 가운데 가장 큰 수도산 공원이 준공됐습니다. 수도산 공원은 전체 면적 가운데 76%가 환원돼 전망대와 백제 정원, 산책로 등 공원 시설이 조성됐는데요. 또 수영장과 복합 문화센터 등이 들어서 인근 주민들의 문화 여건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영묵 기자입니다. 익산에서 민간 특례 도시공원으로는 두 번째 완공된 수도산 공원.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지난 2020년 6월 수도산에 대한 공원 지정이 해제돼 난개발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지난 2017년 수도산 공원을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지정해 공원 조성을 추진했습니다. 수도산 공원은 지난 2021년 착공에 들어갔고 796억 원이 투입돼 준공됐습니다. 5개의 민간 특례 도시공원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수도산 공원은 10만 6천여 평 가운데 8만 1천여 평이 공원으로 환원됐습니다. 문 밖을 나서면 바로 대규모 공원이 조성이 됨으로써 여가를 활용할 수 있고 평상시에도 이제 다양한 휴게 시설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원에는 넓은 부지만큼이나 다양한 시설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공원은 산책길과 전망대, 백제정원 등 공원 이용객들을 위한 휴식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또 수도산 체육공원에 헬스장과 도서관 등 문화시설이 들어섰습니다. 특히 남부권 처음으로 실내 수영장이 조성돼 주민들의 문화여건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시는 내년까지 현재 공사 중인 민간특례 도시공원 조성을 마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인 근린공원은 금년 10월에 준공 예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라공원 같은 경우에는 내년 3월, 25년 3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익산의 민간특례 도시공원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공사 중인 공원들이 차질 없이 준공돼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KCN 오형목입니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체험관을 개관합니다. 세아베스틸은 오늘 서한석 대표이사와 강임준 군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체험관 개관식을 갖고 안전사고 근절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안전체험관은 추락과 게임, 부딪힘 등 제조업 작업 환경의 위험 요소와 산업 현황의 실제 상황을 반영해 설계됐습니다. 안전체험관은 20억 원을 들여 지난해 12월 착공에 들어가 8개월 만에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도내 4년제 대학의 평균 등록금이 연간 615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선미 의원이 밝힌 교육부 자료를 보면 원광대 750만 원, 전북대 444만 원, 군산대 390만 원, 전주교대 345만 원 등입니다. 전문대를 살펴보면 원광보건대 623만 원, 군산간호대 635만 원, 군장대 581만 원 등입니다. 대학원 등록금은 원광대 944만 원, 전북대 619만 원, 군산대 398만 원입니다. 익산시의회가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방안 연구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연구회는 오임선 의원이 대표위원을 맡았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11월까지 고향사랑 기부제 지정 기부 사업과 각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현재 익산시는 고향사랑 기부제 지정 기부 사업이 없는 상태입니다. 총선 여론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신영대 의원과 관련해 검찰이 휴대폰 100여 대를 추가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은 신 의원 측 인사 A씨가 전주의 휴대폰 판매업체에서 중고 휴대폰 200여 대를 사들인 사실을 확인하고 매입 경위와 자금 출처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휴대폰 판매업체 관계자는 지난달 말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신 의원 측 선거운동을 도왔던 군산시 체육회 전 사무국장 B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중 휴대폰 100여 대를 발견하고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법원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민원 해결 대가로 1억 원을 챙긴 시민발전 전 대표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서울 북부지원 형사 12단독은 어제 군산 시민발전 대표이사를 지낸 A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보석을 허가할 경우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김대중 도의원이 도내 기업을 위한 장비 공동활용센터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김 의원은 도내 곳곳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장비들을 한 곳에 모아 공동활용센터를 구축하면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울산과학기술대학은 이 같은 방법을 통해 창업기업 육성과 투자 유치 성과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익산시가 오늘 시청 상황실에서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전체 공약사업 91건 중 올 상반기까지 완료된 사업은 1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66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고 8건은 일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공약사업 추진 상황을 분기마다 점검해 시청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으며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공약 이행 평가에서 4년째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기재부와 중앙선관위가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맞바꾸면서 내년 상반기에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옛 익산세무서에 입주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간 운영됐던 세무서가 빠져나가면서 공동화 현상이 심해질 것을 우려했는데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지난 1987년 지어진 옛 익산세무서. 전체 부지 4,463제곱미터의 지상 3층 규모로 세무서가 영등동으로 빠져나가면서 2년째 비어 있습니다. 새 주인을 찾아보려 해도 매입 비용만 23억 원에 달해 여의치 않았던 상황. 때문에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등 공공주도의 활용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옛 익산 세무서를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기획재정부와 중앙선관위가 서로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맞바꾼 겁니다. 현재 신동에 있는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기획재정부로, 옛 익산 세무서는 중앙선관위로 관리 전환됐습니다. 선관위 측은 옛 익산 세무서에 대한 실시 설계에 착수했습니다. 익산 청사 환경 개선 사업이어가지고요. 설계 쪽으로 이제 그 예산이 집행이 됐고요. 올해 전체 예산은 올해 정도에 아마 배정이 돼서 앞으로 진행될 리모델링 공사 등에 투입될 예산은 7억 5천만 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익산시 선관위는 남중동에 둥지를 틀게 됩니다. 이럴 경우 익산시 선관위는 사무공간과 회의실 등이 구축되고 주차 수용 능력은 60대 이상이 확보됩니다. 그동안 지역 주민들은 세무서 이전 등 공공기관 유출로 공동화 현상이 심해질 것을 우려했는데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일단 뭐 성면 철거도 좀 해야 되고 올해는 좀 그런 그 공사들이 진행이 되고. 마땅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수년째 방치됐던 옛 익산 세무서. 기관끼리 건물 맞교환이 이뤄지면서 익산시 성관위가 새 둥지를 틀게 됐습니다. KCN 최정우입니다. 성폭력을 저질러 붙잡힌 공무원이 최근 5년간 2,25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병도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성폭력으로 붙잡힌 공무원은 지난 2022년 523명, 이듬해 532명 등입니다. 기관별로 보면 경찰 공무원이 37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교육공무원, 소방공무원 순입니다. 익산 황등 주민들이 서수 평장 국도 대체도로 건설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등 이장단 협의회는 서수 평장 국도 대체도로가 당초 신용동을 지나가는 노선에서 황등을 관통하는 것으로 변경돼 논경지 침수 피해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조만간 익산국토청에 공사 중단과 노선 변경 등을 요구하기로 하고 경찰에 집회 신고를 마쳤습니다. 불공정한 수사가 우려될 경우 검사를 기피할 수 있게 될지 주목됩니다. 이성윤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해 검사 기피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불공정한 수사가 우려되는 이유가 있으면 피의자와 피해자, 고발인 등이 해당 검사를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될 경우 해당 판사를 기피할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오는 9일부터 24일까지 추석 연휴 전중 후 3단계로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를 진행합니다. 먼저 연휴 전 단계인 9일에서 13일에는 사업장에 협조문을 발송하고 특별감시반을 편성해 사업장과 하천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합니다. 연휴인 14일부터 18일에는 수질오염 상황실을 운영하고 관계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는 장기간 가동 중단 후 재가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기술 지원을 함께할 계획입니다. 도내 늘봄학교 가운데 여름방학 기간 절반가량이 중식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동아 도의원은 어제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도내 초등학교 143곳 가운데 48%인 68개 학교가 점심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학교마다 중식 제공 여부에 차이를 둬선 안 된다며 도교육청이 안정적인 급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관광객은 증가했지만 체류 시간과 소비 규모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의회 김희수 의원은 지난해 도내 방문자 수가 전년에 비해 190만 명 늘었지만 평균 체류 시간은 10시간 줄고 관광 소비 지출 또한 648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주 한옥마을을 관광지로 인식하는 실정이라며 장기 체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세계서해 전북 비엔날레 조직위원회가 지방보조금 관리 원칙을 어기고 부당한 현금을 지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 도의원은 제413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조직위가 2019년 해외 작가 14명에게 항공권 구매 비용을 증빙서류 없이 현금으로 지급했다며 지난해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전북도는 현금 지급에 문제가 없고 조직이 지도 점검을 강화했다는 입장입니다. 도내 청소년들에게 과학자의 꿈을 키워주는 제18회 전북과학축전이 오는 6일부터 사흘간 어린이 창의체험관에서 열립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는 과학이 만드는 새로운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과학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40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또한 도내 핵심 사업인 2차 전지와 스마트 농생명, 로봇의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는 행사도 함께 마련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박태진입니다. 익산역 인근의 청년 창업 팝업 매장 슈퍼스피릿의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팝업 매장이 지난달 19일부터 운영된 이후 2주 만에 방문객은 1,400여 명입니다. 이곳은 익산 지역 청년 창업가들이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공간이자 지역 정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팝업 매장은 다음 달 6일까지 운영되며 매주 금요일은 청년 창업가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군산의 인구가 석 달 만에 또다시 세 자릿수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군산 인구는 25만 8,437명으로 한 달 전보다 148명이 줄었습니다. 올 들어 세 자릿수 감소폭은 지난 5월 109명 이후 두 달 연속 두 자릿수 감소폭을 보이다가 석 달 만입니다. 이는 지난달 1,026명이 군산에 둥지를 틀었지만 1,224명이 빠져나간 영향이 컸습니다. 군산시가 올해 군산시 시민회장에 3개 분야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시는 심사위원회를 거쳐 5개 분야 9명의 후보자 중 애향 봉사장, 노동장, 효열장 3개 분야의 수상자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회장 수여자는 애향 봉사장의 이용재, 노동장의 염성곤, 효열장의 최현숙 후보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시는 오는 9월 27일 제61회 군산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수상자들에게 상패와 메달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폭염이 누그러지면서 익산 다이로운 밥차가 다시 운영됩니다. 익산시는 올 하반기에도 매주 수요일마다 하멸 아사달 공원을 시작으로 다이로운 밥차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밥차는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취약계층 300명에게 식사를 제공합니다. 한편 올 상반기에는 6,700명이 다이로운 밥차를 통해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나온 일동은 관내 주거 취약계층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 공간 복지를 실현하고자 실시한 무더위 방충망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 5월부터 무더위와 해충 차단 등에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 가구 등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 5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는데요. 특히 올여름 극심한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냉방비 걱정 때문에 선풍기도 제대로 틀 수 없었던 대상자들은 현관 맞춤형 방충망 설치에 큰 반가움과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맑은 가운데 폭염으로 인해 덥겠습니다. 기온은 17도에서 출발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최고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 사이로 일며 매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